안녕하세요. 대천중학교 체육교사 문성은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스포츠 활동 안전에 관련된 단원에서요 3차 시를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미 1차 시는 이 학습터에 제가 수업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차 시 때 배웠던 내용들을 점검하고 2차 시 수업을 진행하고 또 3차 시는 예고하는 순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는 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1차 시가 구성되어 있었고요. 2차 시는 운동 손상의 원인과 종류, 또 예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한 부분들, 또 상황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2차 시고, 3차 시는 응급 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에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 또 그런 부분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3차 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시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 기보배 선수가 우리 학교에 방문했잖아요. 우리 양궁에 대한 소개도 했었고, 또 기보배 선수와 또 기념 촬영도 하고, 또 양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보배 선수는 그가 금메달을 수상을 했지만,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그의 삶을 보면 아주 단순함 속에서 그가 좋은 성적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봤을 겁니다. 도전 정신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는데요.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측정치가 좀 나와 있어서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하위 영역에 보면 목표부터 시작해서 연기까지 이 내용이 내가 점수가 몇 점에 해당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전 경험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부분들은 도전 과제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명언도 있었고, 또한 그 다음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7가지 습관, 세븐 헤빗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의 글도 목록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도전 단원에서 제가 야구 소녀, 걷기왕, 나의 생애의 최고의 날,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소개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관련된 영상을 시청했을 것이고, 그 영상 시청 후에 나의 도전 스토리를 구성해서 한번 나눠보자라고 했던 부분들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앞전 시간이 구성되어 있던 부분이었고요. 자, 오늘의 이제 1차 시에는요, 스포츠 활동 안전에 대한 1차 시를 지난 시간에 했을 건데요. 스포츠 활동 실천과 안전, 스포츠 유형별 안전 수칙인데요. 스포츠 안전 중요성 및 유형별 안전 수칙은요, 관련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을 아마 시청했을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들은 의미는 안전사고, 안전교육의 부재 또는 개인의 부주의 등이 원인이 돼 일어난 사고를 안전사고를 합니다. 안전사고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청소년기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부상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있으면 신체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흥미를 잃게 돼요. 스포츠 흥미를 잃게 되고, 또 불안감을 조성하고,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전이가 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고, 생활 속의 안전들도 실천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성장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전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활동의 안전의 중요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예시로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가 스포츠 클라이밍, 도저히 암장에서 너무 급히 목표점에 오르려 하다가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련이라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혈류량이 많아지면 우리가 가끔씩은
지가 났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경련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운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태권도 도장에서 겨루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혔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 심하게 상대의 어떤 수준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어떤 사례가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는 이제 농구 경기에서의 사례고, 바닥에 이제 물기가 있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바닥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발목이 삐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손목도 다치고 또 손가락도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구 경기에서는. 또 줄넘기에서는 장난으로 그 휘둘린 줄에 맞아가지고 하필 그 눈이 그 안과 그 눈에 그 맞아서 안과 치료를 받았던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고려한 활동들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이런 어떤 과제를 제가 냈냐면요. 내가 경험했던 스포츠 사고와 예방법 6화 원칙에 따라서 작성해보냐. 6화 원칙은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의 스포츠 활동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이런 부분에 예방을 했더라고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했을 것인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그런 경험들은 다 있어요, 살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과제를 주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등산, 래프팅인데 그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스포츠 클라이밍, 암벽 등반이죠. 그 다음에 등산, 래프팅,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래프팅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안전 수칙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형이라는 것은요, 상대의 송수와 함께 힘을 겨루면서 아니면 그 스포츠 규정과 그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기를 우리 투기형 경기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태권도도 있고 씨름도 있고 또 복싱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지금 세계적인 으로 TV에서도 방영되고 있는 레슬링도 있지만 격투기 이런 부분들은 다 투기형 경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태권도 같은 부분에서도 보호 장비를 꼭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구 머리에다 헬멧을 써야 되고요. 몸통 보호대, 그 다음에 팔꿈치, 손목 보호대, 그 다음 무릎, 정강이 보호대 이런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부분을 이렇게 착용을 해서 낭심을 보호하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그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또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과의 상대 안전을 함께 고려하면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씨름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경쟁형 스포츠입니다. 경쟁형 스포츠에서는 어떤 것이 소개되어 있냐면 축구, 그 다음에 농구, 야구, 배드민턴. 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축구에서는 이제 몸싸움이 격렬하잖아요. 몸싸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태클도 있고요. 그래서 다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를 좀 배려하면서 충돌 가급적이면 지나친 어떤 그 몸싸움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부상도 우리 지켜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줄 그런 부분이 선수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프로 선수들은 좀 더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상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우리는 아마추어로서 지나치게 몸싸움이나 태클 위험한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구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야구 경기에서 특히 이제 배트를 휘두르고 배트를 치고 나서 배트를 던져서 뒤에 있는 사람이 다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경기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잘 따라주는 학생들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드민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에서 이제 라켓을 치고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 또한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복식 경기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그 이동이 서로의 사인이 맞지 않으면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고 또 일반 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코트에서 내 코트에서 경기를 하다가 옆에 코트로 떨어지면 경기 중에 있는 옆 코트를 의식하지 않고 빨리 공을 주워서 나와야 했다는 생각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부딪히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크게 다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이렇게 생각하고 스포츠 경기 활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표현형 스포츠인데요. 표현 활동.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 활동하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줄넘기죠. 그 다음에 치어리딩, 그 다음에 창작 체조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안전사고가 발생한가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한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련이 많이 근육 경련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몸 상태와 그 부분들을 생각을 고려해서 운동량을 정하고 또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고 올바른 자세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서 과제를 내줬는데요. 그 과제가 어떤 과제였냐면 체육 시간에 지켜야 할 안전수칙 5가지 이상을 작성하고 우선 정하기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안전수칙을 많이 익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안전수칙은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5가지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번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작성할 때 다른 학생들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서로가 안전에 대한 수칙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항상 더 즐겁고 재미있게 체육 수업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의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한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채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1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그 선생님이 이제 2학년 오리엔테이션 들어갈 때 또 체육에 관련된 수업을 또 소개할 때 수행평가에 관련된 수업을 소개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졸업한 3학년들은 이제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에도 항상 나의 어떤 안전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나가 안전할 때 상대방도 안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1차 수업이었고요. 이제 2차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2차 시에서의 이제 부분은요. 스포츠 활동 중 운동 손상 대처 방법입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도 되겠죠. 운동 손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손상이 좀 어려운 말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는 손상은 부상이라는 말이에요. 운동 중에 내 몸이 상해진 뭔가에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물체에 의해서 내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내가 내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내 몸에 어떤 무리가 와가지고 다치는 경우 이건 모든 것이 다 손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손상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은 먼저 스포츠 활동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손상이라고 말했고요. 손상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급성 손상이 있고 만성 손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성 손상은요.
갑작스럽게 생기는 손상입니다. 급성이죠. 자, 그 다음에 만성은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긴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무리하게 생기는 손상을 지속해서 오랫동안 손상을 만성 손상이랍니다. 그래서 손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급성 손상하고 그 다음에 만성 손상이 있다. 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급성 손상이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너무 무리하게 운동량을 높일 때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만성은요, 이제 운동선수들, 장기간 이제 운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장기간 그 피로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부분이 만성 손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시간이라 해도 장기간이 맞겠네요. 장기간 활동에서 무리가 몸에 누적되어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 만성 손상입니다. 발생 원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발생 원인은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원인이 있고 환경적인 원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시면요. 개인적으로는 피로와 체력 부족, 신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신체적.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신체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나친 긴장이나 불안감, 정신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부지한 행동적인 측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 관련 원인입니다. 개인 원인이고 환경적인 원인은 딱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대기나 수질, 토양 등과 스포츠 활동이 부족한 장소나 주변 환경 때문에 생기는 손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철봉을 해야 되는데 철봉이 기구가 낡아가지고 아니면 녹슬어가지고 파손된 상태에서 철봉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이거 환경적인 관련 요인이겠죠. 그런데 내가 힘이 부족하고 근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하다가 다치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관련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운동 손상 예방 활동에서는요. 반드시 이제 세 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먼저는 활동 전, 그 다음에 활동할 때, 활동 후. 활동 전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하기 전에 뭐를 확인해야 되겠죠? 날씨나 기온 부분. 밖에서 내가 운동을 해야 돼요.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날씨나 기온 상태가 너무 기온이 낮을 때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옷도 따뜻하게 입고 자 보온을 한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땀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장비와 시설이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날씨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그 상태에서 준비 운동을 충분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활동할 때에는 어떤 종목에 따라서 필요한 안전 장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되고 착용해야 되고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고 체력에 맞게 활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적절하게 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활동할 때의 예방 활동이고 활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기구를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모티콘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 내용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스포츠 활동 실천과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스포츠 활동 중 운동 손상 대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손상의 종류별 원인과 증상 대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이고 많이 당하는 어떤 부상 중에 하나입니다. 손상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근육경련인데요. 근육경련, 타박상, 이제 염자, 탈골, 골절 막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이제 아마 종류로 나올 건데요. 근육경련은요.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가지고 갑자기 힘을 쓰다 보니까 생기는 통증이거든요. 너무 과하게 무리하게 이렇게 동작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쥐가 나는 현상이겠죠. 쥐가 나서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요 순환이 잘 되게끔 빨리 주물러주거나 그런 어떤 마사지로 풀어주는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잘못된 자세로 하거나 무리하게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손상 부위의 근육의 통증과 염증, 피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처 방법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근육이 뭉친 부위를 마사지로 풀어 혈액순환을 촉진해 줘야 되고, 근육이 강한 힘을 받거나 무리한 동작 때문에 갑자기 발생했을 때 냉찜질을 해야 된다. 온찜질을 하면요, 그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거 그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 빨리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증이 올 때는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순서가 다 있어요.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냉찜질을. 그래서 손상 부위를 갖다가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이 냉찜질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타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박상은 여러분들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또 타박상이거든요. 타박상은 어떤 물체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충돌해가지고 막 멍이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퍼렇게 멍이 들었다 하는 부분일 때 타박상인데요. 충격을 받은 부위가 모세혈관의 손상으로 붓고 멍이 생기는 부분이건데, 이때 대처 방법도 마찬가지고 냉찜질을 하고 나와 있죠. 온찜질은 안 된다. 혈관이 확장돼서 심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찰과상. 찰과상은요, 살갗이 벗어진 상태, 그러니까 긁히거나 찢어진 상태를 우리가 보통 찰과상이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친 부위가 출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깨끗한 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이렇게 그 지금 상처 부위를 씻어줘야 됩니다. 그다음 소독약을 바른 뒤에 소독된 천으로 감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상처를 문지거나 비비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자는 어떤 걸까요? 염자는 우리가 보통 그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삐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진 것으로 외부 충격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염자 많이 일어나죠. 손가락 염자. 농구하다가 손이 꺾였는데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한 2주 정도 좀 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염자에 해당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림찜질을 해가지고 붓기를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고정시켜가지고 회복될 때까지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손상 부위가 이제 이것이 염자입니다. 다음에는 탈구. 탈구 여러분 들어보셨죠? 탈구하고 골절하고. 골절은요, 뼈가 금이 간 부분이에요. 부러진 것을 골절이라고. 탈구는요, 그 있는 자리에서 관절이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서로 뼈가 이렇게 관절이 그 구형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 그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거 탈구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함부로. 잘못하다 보면요, 거기에 이제 그 맞물려 있는 근육 조직하고 신경이 이렇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부목, 가급적이면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부목, 댈 수 있는 어떤 막대기나 그런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고정시키는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절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과제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방금 배웠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냥 쭉 적어봤는데, 이 부분 중에서 이런 이 종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보고, 만약에 자상이다, 근육통이다 그러면 근육통이 어떤 것인지, 근육통은 왜 발생하는 것인지, 근육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쓰고, 이럴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잘 작성할 수 있겠죠? 충분히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몇 가지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좀 보시고, 그리고 수업을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스포츠. 그러나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삶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 운동은 손목과 발목, 무릎, 골반, 허리, 몸통, 어깨, 목, 전신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각 부위마다 30초씩 총 10분에서 15분가량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헬멧, 보호대 등 각 종목마다 필요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파악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규격장구를 골라 착용해야 합니다. 장애물, 차량 및 보행자, 유리창이 있는 주택가, 비탈 등은 피하고 반드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스포츠를 즐겨야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는 수준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뼈의 손상과 출혈, 근육 경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119에 먼저 신고한 후에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위해 신발, 헬멧 등의 장구는 벗겨주세요. 골절 염좌 탈구 시에는 손상 후 24시간 내에 라이스 요법을 적용합니다. 상처 부위를 고정시키고 15에서 20분가량 얼음찜질을 합니다. 단, 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손상 부위에 얼음의 직접 접촉은 피합니다. 이후 압박붕대를 이용해 압박하는데 통증이 없도록 주의하며 심장의 먼 곳에서부터 감습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올립니다. 출혈 시에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독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을 덮고 손으로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출혈이 멈추면 압박붕대로 감아주고 피가 나는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근육 경련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를 눕혀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키며 안정시킵니다. 심호흡을 하며 해당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근육 경련이 발생한 근육을 반대편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을 경련 부위에 올려놓아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스포츠 손상은 무엇보다 사고 즉시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잘 보셨죠? 시시때때 안전 맞춤. 잘 보셨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의 중요성으로 옳지 않는 거. 자, 답은 이제 3번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 운동의 중요성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심폐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렇죠? 심장과 폐 기능이 준비 운동을 통해서 향상되고 동작의 반응 속도를 향상시킨다. 갑작스런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그 체온과 근육의 온도를 낮춰준다가 아니죠. 자, 준비 운동을 통해서 체온 근육의 온도를 높여주죠. 몸을 데워주는 거죠. 그래서 반사신경이 빨라지고 그리고 외부의 물체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좋아지니까 준비 운동이 필요한 거죠. 다음에 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2번에서는 운동 손상 아까 했죠. 물체가든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치는 부분이 손상이 됐는데 개인 관련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 관련 요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신체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정신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행동적인 부분이 이 개인 요인이라 했잖아요. 환경적인 부분은 따로. 그러면 지나친 긴장감. 자, 지나친 긴장감은 어떤 거죠?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질, 기상 조건, 그 다음에 기구와 장비, 그 다음에 장애물이 많은 운동 장소. 다 이거는 환경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자, 3번을 가볼까요? 3번에서는 다음 중 운동 손상, 어떤 긁히거나 넘어져서 긁히거나 넘어졌다 찰과상이라 했잖아요. 표부표층이 손상되어 통증과 함께 손상 부위에 출혈이 생겼다. 염자는 어떤 부분에 있죠? 과도하게 그 근이 늘어나거나 삘 때 생기는 것이 염자라고 했고, 골절은 부러지는 부분이라고 했죠. 타박상은 부딪혀가지고 멍이 드는 부분들, 근육통은 피로가 누적돼하고 생기는 통증이 바로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된 부분들은 찰과상에 해당된 부분이겠죠. 찰과상의 대처 방법은 어떤 거라고 했을까요? 먼저 그 부위를 깨끗하게 물로 이렇게 씻어내고 그 다음에 소독약으로 거즈로 이렇게 감싸주는 그 부분이라고 아까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손상 중에서 만성적으로 그렇죠. 발생하기 쉬운 것은 만성. 자, 급성하고 만성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배웠을 것인데요. 급성하고 만성. 갑작스럽게 생긴 급성, 만성은 오랫동안 누적돼 가지고 오랫동안 누적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피로골절이겠죠. 피로에서 피로적으로.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서는 다음 중 염자를 설명한 것을 옳지 않는 거 어디 한번 봐보겠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4번이 뭐가 틀렸을까요?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이걸 뭐라 했죠? 우리가 이걸 골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골절. 나머지는요. 염자에 해당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가 끊어지거나 늘어나서 맞죠? 늘어나서 발생 끊어지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붓기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라 했습니다. 온찜질을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돼 가지고 또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손상 부위가 부어오르고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병원에서는 처치를 해주잖아요. 손상 부위를 고정하고 압박하여 붓는 것을 방지한다. 자,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상황 대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의식이 없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의식이 없는 것은 지금 심정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심장이 정지한 상태, 심정 상태. 우리가 보통 뭐 하죠? 그러죠. 자, 심폐소생술을 하죠. 그러면 심폐소생술은 두 가지가 있죠. 구조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심장 마사지를 하죠. 자, 구조호흡이 하기 어렵다 할 경우에는 심장 마사지만 하셔도 됩니다. 자, 지혈은 어쩔 때 지혈을 하게 될까요? 지혈할 때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났을 때 그 해당 부위를 갖다가 압박해주는 부분이고, 부목은 골절이 생겼을 때 골절이 생겼는데 신문지나 아니면 나뭇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사지는요, 경련이 일어났을 때, 쥐가 났을 때 혈액순환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해당 부위를 만져줘야 되죠.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주물러주면 된다고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라이스 요법은 지금 골절이나 타박상이나 염자나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R은 뭐라 했죠? R 레스트 안정. 그 다음에 I는 아이싱이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션. 그 다음에 E는 엘리베이션.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냉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압박을 주고 그 다음에 거상. 함부를 심장보다 높게 함으로 인해서 출혈이 더 역류하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처 부위의 붓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라이스 요법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라이스 하면 보통 쌀이잖아요. 주식 쌀인데 라이스 요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오늘은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또 이어서 문제를 좀 풀고 3차 시에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생활 속에서 그걸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 내용을 가지고 3, 4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